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은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미국의 결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도발로 간주해서 전략 핵무기 등 확장 억제 전력을 동원해 맞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가 9월부터 재가동됩니다. EDSCG에서는 핵추진 항모 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력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시기, 규모, 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는 2018년 1월 2차 회의 후 당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멈춰섰다가 4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엊그제 7월 29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오는 9월 중 워싱턴에서 EDSCG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세부 일정도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담 직후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EDSCG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핵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의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의 응징을 보증하는 안보장치가 필요한데 EDSCG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면서 전략협의체의 조기 재가동까지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한미 두 나라 장관은 EDSCG 개최 후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TTX도 연내에 더 강화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확장 억제 수단 TTX는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단계별로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서 한미 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의 9월 개최에 합의한 것은 남북 및 북미 화해 기류로 느슨해진 북핵 대응 군사 공조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 핵을 개발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내는 등 핵무력 고도화에 몰두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기도 합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처음 열려서 북한의 핵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차 회의 후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로 멈춰섰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금지선인 데드라인에 도달해 갔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력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무력화할 수준이라고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김정은은 기고만장해서 4월 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행사를 통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무력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미, 대남 선제 핵공격 카드를 꺼내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핵무력을 급속한 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국익 침탈을 내세워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겁박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던 당시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요구하기는커녕 김정은의 선제 핵공격 협박에도 침묵하면서 퇴임 직전까지 남북관계 이벤트에 집착하느라고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줬습니다. 김정은은 며칠 전 7.27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기념사를 통해 대북, 선제 타격 등 윤석열 정부의 군사정책과 관련해 군사적으로 위험한 시도를 할 경우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할 것이다. 또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계속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무장력은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또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EDSCG 재가동을 통해 핵을 실은 ICBM으로 워싱턴, 뉴욕을 단거리 핵미사일로 서울을 동시에 위협한다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깰 수 있다고 보는 김정은의 핵 도박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북한보다 수백, 수천 배의 핵 무기 등 막강한 전력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미국에 핵으로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에서는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이 한국에서 제때에 발휘되는 방안 등도 본격적으로 강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대 핵 전력인 ICBM, 전략 핵 잠수함, 전략 핵 폭격기와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이 핵실험, 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 때에 효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이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뜻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부에서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신형 자위력 핵무기 등을 확장 억제 수단에 포함시키거나 1차, 2차 EDSCG에서 논의됐던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들은 문재인이 대통령이거나 좌파의 누군가 대통령이 됐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와 정치인들이 힘을 보탰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친북, 좌경은 안 된다. 반북, 반중, 그리고 친미를 열망해온 우리 한국 국민들의 자유민주의식의 밑바탕 위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동북아시아 전략이 맞아떨어져 가능했던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천만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리 정치판을 좀 보십시오.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놈 저놈 가릴 것도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피투성이가 돼서 날치는 것이 옛날 시골 장터 변두리의 투견장 개싸움판보다 더 처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반의 반으로 줄이자, 세비도 없애고 무보수 애국 명예직으로 하자 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무슨 생각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